제35화 자유와 속박. 윤설은 그 와중에 웃음이 났다. 하필은 100%라고만 적어놓아도 내가 알아볼 것이라고 생각했다. 윤설과 하필은 이 바이러스가 퍼지기 직전까지는 연구소 내에서 그 어떤 대화도 해본 적이 없다. 눈이야 몇 번 마주쳤지만. 게다가 윤설은 선임 연구원이기 때문에 하필과 직접 업무 얘기를 나눌 필요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 하필은 자신의 말투를 자신의 아이디처럼 적어놓았다. 윤설이 100% 알 거라는 가정하에. 윤설은 생각했다. 어쩌면 하필도 내가 이승민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지 모른다. 여기서 탈출해서 다시 김하필을 본다면 그땐 제대로 얘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 모든 생각을 거의 1초 만에 하고 종이를 접어 속옷에 숨기고 옷을 입었다. 윤설은 빠르게 실험실을 빠져나갔다. 실험실 밖에는 김상규가 안 보였다. 기분 나쁜 얼굴을 안 봐서 좋긴 하지만 왠지 불안했다. 윤설이 실험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을 때 실험실 앞을 지키던 경비병이 어딘가로 막 달려가고 있었다. 윤설은 두 가지를 빨리 해야 했다. 메모리 칩을 빨리 확인할 것. 아직 확인되지 않은 어떤 소동이 하필과 관련이 있으니 그의 의도를 빨리 파악해 실행할 것. 윤설은 뒤에서 나온 화생방 장교들을 흘끗 돌아보고 자신의 연구실로 걸어갔다. 이미 뭔가 보고를 받았겠지만 윤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장교들은 윤설의 동선을 끝까지 살폈다. 윤설은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문을 열었다. 그리고 문을 닫음과 동시에 CCTV 위치를 확인하고 일부러 그쪽으로 등을 보이며 티셔츠를 벗었다. 윤설은 브레이지어를 풀어 자연스럽게 쪽지가 책상 위로 떨어지게 한 다음 브레이지어 후크를 다시 채우고 면티를 입었다. 누구든 CCTV를 보고 있다면 떨어진 쪽지보다는 윤설의 노출된 등짝에 시선이 가 있을 것이다. 윤설은 쪽지를 그대로 펴놓은 상태에서 그 위에 메모를 했다. BSL4 바이러스 안전성 확인 100%. 김상규가 메모의 내용이 너무 궁금한 나머지 화면을 확대해서 보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윤설은 메모리칩을 뜯어내 손안에 숨기고 모니터 앞에 비스듬하게 앉았다. 그때 어디선가 폭발음 같은 게 들리기도 했고 개 짖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윤설은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가 너무 궁금했지만 이 메모리칩 속의 내용을 먼저 보아야 했다. 김상규는 CCTV로 윤설의 등짝을 보다가 무전 소리를 들었다. 40대 중반의 여자치고는 탱탱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 어디선가 소란이 난 게 분명했지만 김상규가 나설 일은 아닌 것 같았다. 김상규는 대신 연구소 외부 쪽 CCTV를 살펴봤다. 정지된 화면처럼 아무것도 화면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무전기에서 3층에서 원인 모를 화재라는 누군가의 무전 소리가 들리면서 화재 경보가 건물 전체에 시끄럽게 울리기 시작했다. 김상규는 자기도 모르게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방금 전 보던 CCTV 화면 속에 뭔가를 발견했다. 분명 하얀 점 같은 게 동물 실험실 쪽에서 움직이는 게 보였다. 아주 작지만 분명 움직였다. 화면의 노이즈가 아니었다. 그것은 쥐였다. 김상규는 밖으로 뛰어나갔다. 화재는 의료원 3층에서 났다. 석희는 일단 불을 지르고 그쪽으로 병력이 이동되는 틈을 타서 연구동 쪽으로 이동했다. 2개 소대의 병력은 이 큰 건물에서 두 사람을 수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게릴라전은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항상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전술이다. 상대방은 누가 공격했는지도 모른 채 자잘한 피해를 복구하느라 허둥지둥하다가 끝난다. 하필도 뭔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항상 이 연구소를 찾아오던 들개 무리들이 동물 실험실 앞으로 몰려와 있었다. 소리만 들었을 때 적어도 10마리 이상은 되는 것 같았다. 하필은 드디어 머릿속에 임플란트를 난 쥐들까지 모두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했다. 동물 실험실 전체의 복도에 2천여 마리의 흰 쥐들이 우왕좌왕 오락가락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밖으로 쥐들이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들개들이 나타났다. 하필은 1층으로 내려갔다. 숙직실, 엄마가 누워 계시던 침대와 자신이 자던 침대, 그리고 컴베기와 같이 달리던 러닝머신 2대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미처 하필이 챙기지 못했던 초등학교 5학년 가을 소풍 사진이 든 액자가 보였다. 이 안에 나와 승민이 있다. 하필은 빠르게 사진을 빼서 숙직실을 나왔다. 1층 현관으로 군인들이 들어오고 있을 것이다. 하필은 숙직실 옆 비상구를 통해 지하 3층으로 내려갔다. 이제 윤설을 찾아야 한다. 막상 일을 저지르고 보니 석희도 자신의 일을 척척 해내고 있었다. 의료원 쪽에서 화재가 시작됐으니 병력의 절반은 그쪽으로 가고 있을 것이고
지금쯤 동물실의 쥐들이 도망가는 것을 본 김상규와 나머지 병력은 동물실로 올 것이다. 이제 하필은 윤서를 찾아 백신의 씨앗을 들고 여기를 빠져나가기만 하면 될 일이었다. 석희 역시 동선을 연구동 BSL-4 실험실로 정했다. 아마 하필은 그 근처에서 마주칠 것이다. 석희는 요원답게 차분하게 CCTV 각도와 동선을 예측해 군인들을 마주치지 않도록 최대한 신중을 기했다. 석희는 갈림길에서 살짝 갈등했다. 윤설이 있을 만한 사무실과 실험실. 한편 하필은 잠시 동작을 멈춘 채 여기서 가장 위험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점검했다. 둘 다를 가지려는 건 하필은 윤설과 백신의 씨앗 둘 다를 가지고 여기를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김상규는 그 정도로 바보가 아니다. 하필은 지금쯤 김상교 또는 군인들이 윤설을 잡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다. 제발 석희가 윤설 구출이 아닌 퇴로를 준비하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필은 레벨 4 실험실로 뛰어들어갔다. 자동으로 통제되는 스위치를 매뉴얼로 바꿨다. 이 실험실의 모든 프로토콜을 지킨다면 하필이 나오기도 전에 모든 상황은 종료될 것이다. 하필은 단계를 뛰어넘어 윤설이 만들고 있는 백신을 찾으러 깊은 굴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손에 잡히는 대로 방독면을 썼다. 윤설은 동영상을 중간쯤 보다가 하필이 무엇 때문에 연구소에 다시 돌아왔을지 알 것 같았다. 하필은 이제 연구소를 버리려고 하고 있다. 하필은 언제라도 다시 연구소로 돌아올 마음이 없어졌다. 드디어 하필은 화성생물연구소를 나갔다. 윤설은 하필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군인들은 하필을 찾으려고 혈안이다. 윤설이 이 상황에서 어디로 숨거나 해서 동선이 꼬이면 하필은 군인들에게 잡힐 것이다. 일단 윤설은 화재 경보에 놀란 듯 실험실로 갈 핑계를 만들기 위해 연구실을 나왔다. 규원과 한선은 소강로 쪽에서 동물 실험실과 연구동 쪽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에는 한두 마리가 나오더니 나중에는 몇십 마리가 한꺼번에 동물 실험실 건물을 빠져나왔다. 어디선가 들개들이 몰려들었고 그중 한 마리가 지나가는 쥐 한 마리를 그대로 깨물었다. 리더를 따라 나머지 개들이 쥐들을 물려고 달려들었다. 그 개들 중에 절반이 쥐 사냥에 성공할 때쯤 의료원 쪽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바깥 경비를 서던 군인들은 안으로, 안에 있던 군인들과 김상규는 연구동 밖으로 뛰어나왔다. 규원과 한선은 아이 컨택을 하며 하필과 석희가 뭔가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것 같아 서로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김상규 박사는 쥐들을 보며 미친 듯이 돌아다녔다. 뭔가를 찾고 있는 표정이었다. 아마 그가 따로 키운다는 쥐들을 찾는 것 같았다. 그때 쥐 한 마리가 김상규에게 달려들어 김상규의 실험 가운을 타고 올라갔다. 김상규는 놀라서 몸을 뒤흔들었다. 그 바람에 들개 한 마리를 건드렸고 겁먹은 들개는 김상규의 다리를 물었다. 군인들이 달려들어서 뜯어말렸지만 소용없었다. 총소리가 채 풀린 무성영화 같은 코미디를 멈췄다. 김상규를 물고 있던 들개가 그 자리에 피를 흘리며 축 늘어졌고 다른 들개들은 김상규와 총 쏜 군인들을 피해 주변으로 물러섰다. 하지만 몇 초도 안 돼서 코미디는 계속됐다. 흰쥐들이 피 흘리는 개에게 달려들었다. 어떤 쥐들은 도망갔고 어떤 쥐들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미어캣처럼 서 있기도 했다. 규원은 핸드폰으로 그 상황을 계속 찍었고 한선은 자신의 시야에 하필과 석희가 나타나는지를 계속 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어느 순간 김상규 박사가 군인들을 데리고 연구소 안으로 들어갔다. 한선은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하필은 배양되고 있는 백신을 발견했다. 윤설의 글씨로 라벨링된 튜브들을 금속 캐리어에 담았다. 이제 달려나가기만 하면 된다. 김상규 박사의 프로젝트는 뭐가 됐든 검증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이 망가졌다. 브레인 임플란트 쥐들은 딴 쥐들과 섞여 뭐가 뭔지 모를 테니까. 하필은 전속력으로 뛰어나갔다. 다행히 실험실 입구를 지키는 군인들이 안 보였다. 하필은 일단 식자재 창고로 통하는 좁은 통로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윤설을 구해야 하지만 하필은 일단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손에 넣은 후 딜을 하는 편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저 멀리 윤설과 석희가 군인들에게 잡혀있는 모습을 보았다. 하필은 그 자리에 멈춰섰다. 둘 다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다.